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강 2회차 ITGC 수행대상 인스코프 시스템의 선정과 기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종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스코프 시스템의 선정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 리스트를 수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RCM상에 식별된 시스템에 의존하는 자동 통제, ITDM 통제 항목별로 식별된 시스템을 리스토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단, 이 방법은 RCM상에 IT 관련 통제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식별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인스코프 시스템을 선정하는 방법이므로 만일 회사의 RCM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결국 모집단의 완전성과 관련된 이슈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려사항에 기재된 내용들을 되짚어보면서 시스템을 식별해야겠습니다. 특히 회사의 인터페이스 관련 통제는 송수신 모두 고려해야 할지, 한쪽만 인스코프 시스템으로 선정할지, PLC상에 식별된 시스템과 통제들을 고려한 후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재무제표에서 AR 계정이나 세일즈 계정을 중요 감사 계정으로 선정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무엇인지 수치한 시스템 리스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채권 에이징 및 미수금 관리 등을 위한 별도 채권 관리 시스템을 두는 경우 동 시스템을 인스코프로 선정하면 되겠고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산출하는 시스템, 업무 처리하는 시스템인 ERP를 인스코프 시스템으로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테스트는 ITGC 및 관련 PLC의 IT 관련 통제 등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들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업종과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들과 제조, 건설사별, 금융권별로 사용하는 시스템, 통제와 관련된 시스템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SCM은 구매처에서 고객까지 연결된 공급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SRM은 구매처와 계약, 발주, 입고, 송장 처리와 같이 구매 관련 관리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PIS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WMS는 창고 관리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재고의 보관, 입고, 출하, 재고 이동 처리 등이 이루어진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MES는 업종과 사용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어떤 곳은 단순히 바코드에서 리딩한 생산 실적 정보만 저장하고 ERP로 생산 실적을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곳도 있고, 좀 더 복잡하게 생산 실적과 재고 에이징을 포함해서 재고 관리를 하거나 출하 관리 등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MDM은 보통 ERP 시스템과 연동해서 사용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마스터 데이터 통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 데이터로는 가격과 제품 코드, 판매처, 구매처 코드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대리점 및 영업 주문 시스템은 여기에서 생성된 주문 정보들이 ERP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영업 주문 정보가 생성됩니다. 주유소 실적 집계 시스템은 정유사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며 주요 실적 정보가 ERP 시스템 등으로 전송되어 매출 실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포스 시스템은 리테일 산업군, 프랜차이즈, 마트 업종에서 현장 결제 시스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ERP 시스템 등으로 전송되어 매출 실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물류 출하 시스템은 공장이나 물류 창고 등에서 출하 처리 시 사용하는 시스템이며 이 또한 ERP 시스템 등으로 전송되어 매출 실적이나 재고 이동 실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수출입 관리 시스템의 경우 수출입 절차와 연동되어 해당 정보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ERP 시스템의 구매와 영업 모듈과 연동되어 실적 집계 또는 이력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관리 시스템은 건설사 현장에서 업무 처리 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며 건설 자재의 구매, 비용 처리, 자재 투입 처리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이는 회사의 회계 시스템과 연동되어 회계 처리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산 관리 시스템은 자산의 구매, 감가상각, 처분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권의 시스템은 계정계 시스템인 원장 시스템과 정보계 시스템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장 시스템은 실제 금융거래 처리와 관련된 프론트엔드 성격의 업무 처리와 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보계는 앞서 처리된 정보들을 조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들입니다. ERP도 이 정보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업종과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은 ERP를 시작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리스크 등을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가하는데 이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도입,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GRC 등이 있습니다. 몇 년 전과 많이 달라진 것이 서포팅 툴에 대한 ITGC 수행인데요. 어떻게 설명하면 처음 접하신 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IT 관련 통제가 설계되고 운영될 때 원천 정보들을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들의 관리자 권한 및 접근, 보안 설정 등이 잘 설계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다면 이런 시스템들에서 추출된 정보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ITGC와 PLC 영역과 관련된 시스템들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ITGC의 경우 일반 현업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 시 사용되는 시스템들 중 ITGC 대상 통제들의 모집단 등을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툴 옆에 ITGC에 어떤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LC의 경우 EI의 경우 데이터의 통로 역할을 하는 중개 시스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AI를 서포팅 툴로 둘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둘지는 관점의 차이일 듯 싶습니다. 현업들이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EAI 시스템 담당자분들이 관리하거나 인터페이스 통로를 만들기 위한 작업, 즉 설정 및 일부 프로그래밍 작업들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 생각으로는 PLC 레벨의 서포팅 툴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또는 워크플로우 시스템은 PLC 레벨에서 현업들이 전결 프로세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 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LC 레벨에서는 자동 통제 또는 ITDM 통제로 설계가 되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아니므로 서포팅 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역시 앞서 EAI와 비슷한 이유로 서포팅 툴로 보았는데요. PLC 레벨에서 해당 모니터링 툴을 활용한 통제가 있다면 서포팅 툴로 보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그루베어는 전자결제 시스템, 싱글 사인온, 이메일 시스템 등과도 연동되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PLC 레벨의 서포팅 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스콥 시스템이 선정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IT 관련 PLC 통제가 식별되어 있다면 해당 통제 관련 시스템들은 반드시 인스콥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PLC 레벨에 식별된 단 하나의 통제 때문에 ITGC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ITGC를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필드에 나가보면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인데요. 난처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회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3회차 강의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